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닉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게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오늘 푸문이 3주년 방송을 7시에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기하는 방 플러스 겸 해가지고 어제 스토리를 어제 7시간 했나? 스토리를 못 밀어가지고 지쳐 죽겠다. 못 밀어가지고요. 그거를 좀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일단 4-54는 제가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부터 그냥 스토리만 계속 쭉 돌려보는 그 스토리를 좀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서부터 34화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아니다, 34화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34화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할 게 많네 지금. 네, 일단은 인격 한 3개 정도 3동기화 했기 때문에 인격 스토리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거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에드가 가문 버틀러 이스마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방송 세팅을 하는데 갑자기 문제점이 좀 발견이 돼가지고 그거 수정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한 4시 40분서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좀 시간이 좀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스케줄에서 나왔다시피 에드가 가문 버틀러 이스마엘 진행하도록 할게요. 너무 귀엽죠, 이스마엘? 잠깐만요. 단테 노트가 아직 안 봤네 내가. 일단 스토리만 쭉 볼 거니까 소리는 풀로 좀 올리도록 할게요. 차라리 전투 시스템보다는 이것처럼 제가 스토리를 쭉쭉 밀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스토리를 그냥 쭉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전투가 좀 루즈해지다 보니까 이게 저도 스토리를 읽다 보니까 좀 루즈해지더라고요. 피곤하고. 그래서 일단 한번 진행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햇볕이 은은하게 뜨는 에드가 저택은 빗질이나 하는 소리나 분주히 움직이는 버틀러의 발소리로 소란스러워. 에드가 저택의 버틀러들은 곧 있을 늑대 사냥전에 마지막으로 저택을 살피며 청소하고 있어. 빗질하는 소리, 새끼가 잘그락거리는 소리, 분주한 발소리. 그런 소란스러운 저택에서 아이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조용히 창틀의 먼지를 털어내고 있어. 이런 눈에 닿지도 않는 곳도 깨끗하게 청소해야죠. 평소의 아이라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치우고 말았을 테지만 사냥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부쩍 예민해진 주인과 치프 버틀러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를 줬어. 불통한 지적 같지만 다른 버틀러에겐 아이 나름의 배려를 한 거지. 주인님에겐 작은 먼지도 치명적일 수도 있잖아요. 미안. 주의할게. 사냥이 머지 않았으니 좀 더 조심하자고요. 물론 아이가 배려하는 건 동료 버틀러뿐만 아니야.
아이의 말 한마디마다 주인을 향한 걱정이 잔뜩 묻어있어. 당연한 걸지도 몰라. 아이는 원래 뒷골목을 떠돌던 해결사였어.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한참 떠돌았지. 에드가 가문은 그런 아이에게 명확한 삶의 목표와 보금자리를 제공해준 거야. 그래서일까? 아이는 병약하고 가련한 그 아이, 아니, 주인이 술을 마셔도 치프 버틀러에게 이르지 않아. 찬바람 하나라도 저택 안에 스며들까? 주인이 있을 때 창문 하나 함부로 열지 않지. 아이는 맹목적인 만큼 주인을 따르려 해. 주인님께서 늑대 사냥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보다 건강하셨을까? 그럴 리가요. 주인님은 그 전부터 이미 팔 한쪽과 이사벨라 아가씨를 잃으셨는데. 팔 한쪽을 잃었구나. 그건 그렇지만 주인이 누구지? 하물며 주인님이 포기한다고 그 늑대가 멈출 족속이던가요? 주인님의 모든 걸 빼앗기 전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아, 생각해보니까 그 늑대 자기가 사랑하던 사랑? 무슨 말이야? 뭐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잘. 모든 비극의 원인이 그 아이가 사라진 빈자리엔 커다란 구멍이 남았어. 이런 사소한 대화 속에서 아이는 안개 낀 듯한 기억의 의아함을 품었지. 그럼에도 아이는 기시감을 지웠어.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보다 당장에 있을 사냥이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테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모습을 감출 무렵 저 세상에서 끄집어내진 자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어. 수많은 것들이 발을 구르듯 거대한 울림이 저택을 가득 채웠지. 창문 너머에는 황혼의 색으로 칠해진 망자의 군세가 저택을 향해 폭풍처럼 몰려들어. 잠들지 않았는데도 저 악몽은 정말 끝도 없이 내게 몰려오는군. 아직 잡것이다. 사냥 직전에 귀신같이 냄새를 맡았나? 주인이 되는 아이가 세이버를 치켜들고 자세를 잡자 아이가 조심스레 고개를 저어. 주인님, 요슈님, 여기는 제가 맡겠습니다. 소. 나와. 주인놈이 나서면 빠르게 끝날 일이다. 저택의 복도가 노을빛을 받아 아이의 머리색과 비슷하게 물들면 아이는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해. 두 분은 늑대를 사냥하셔야죠. 저런 망자들에게 힘을 소모하는 건 낭비예요. 아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 걸까? 그 말에 주인 되는 아이가 세이버를 아래로 내리면 나이프를 꺼냈던 치프 버틀러도 투덜거리며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어. 아이는 그제서야 버틀러에게 지급된 차원 가방에서 기이한 문양인 윤곽된 빗자루와 날카롭게 벼려진 나이프를 꺼내들었어. 헌팅, 커틀러리 준비 끝냈습니다. 굴러먹다 죽지나 마라. 자신만만하게 나선 아이의 솜씨는 나쁘지 않아. 하루도 빠짐없이 갈았는지 날카로운 나이프가 유세의 살갗을 꿰뚫고 대대로 이어져 온 에드가 버틀러의 빗자루는 유려하게 움직이며 다가오는 군세를 쓸었어. 나이프를 던지고 빗자루를 휘두를 때마다 망자의 군세가 창틀에 있던 먼지처럼 후두둑 나가 떨어졌지. 저택에 찾아온 군세가 몇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 노을의 역광이 창문 너머로 내려오고 있는 걸 보니 아이의 청소가 늦어
늑대 사냥이 지연될 일은 없을 것 같네. 와, 이게 뭐냐? 아니지, 봤잖아. 아이가 누구고, 이스마일이 아니고, 무슨 아가씨? 아가씨도 같이 죽은 거 보니까, 뭔가 뒤에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로슈하고 그레고르의, 이 친구들도 그 버틀러 인격이 따로 있나 본데요. 이 친구들의 이제 인격을 좀 보면은 좀 정체가 대충 감이 오긴 하겠다. 자, 이제 에드가 가문 버틀러 이스마일 다 봤으니까, 자, 경외 로슈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아, 로슈 멋있는 것 같아. 육식 6회차 시뮬레이션 훈련 종료. 피험자는 잠시 대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후. 멋있는 거 봐, 로슈. 와우. 칼날에 치덕치덕 묻은 핏물을 휘둘러 떨쳐낸 아이는 물 흐르듯 매끄러운 동작으로 담배를 한 대 꺼내 입에 물었어. 눈앞에는 여러 조각으로 찢겨나가 본래 형태를 알 수 없는 고깃덩이에 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이 본다면 당장이라도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 같은 모습에도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야. 쌓는 방법이 좀 식상한가? 어쩌면 그 모습을 관람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 팔풍경하구려. 그때 뒤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 뭐지? 내 놈도 푼 대상인가? 시뮬레이션 훈련은 말하는 것이라면 내게도 지시가 내려와 방문한 곳이네만. 끝났다면 고지 곧대로 청소기계를 작동시킬 것이지. 유예한 연유가 있어? 작품 활동을 마쳤는데 가만히 보는 여유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뭐 되게 이런 것들은 기계에게 해체되는 것까지만 작품이다만, 그대의 예술관의 토를 달 생각은 없지만 그다지 즐기지 않는 자에게까지 관람을 종용하지 말아주겠나? 아이는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는 대신 벽에 붙은 빨간 단추에 그것을 비트로 꺼뜨렸어. 직후 거대한 청소기 같은 것이 나타나 아무렇게나 쌓아 올려진 살점을 빨아들여갔지. 내 놈이 아구 등짝에 납탄을 박아놓은 꼴을 보고 조금은 조회가 있을 줄 알았건만 크다. 실망이 크다. 에고 장비에 의한 침식일 뿐이오. 아이는 실망이 크다는 듯 탄식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또 다른 아이는 그런 이야기를 질리도록 들었다는 듯 가볍게 대꾸하며 어깨에 메었던 낡은 총을 바닥에 틀며시 떼었어. 둘은 엔사에 들어온 후로 좋기 수십 번을 함께 합을 맞춰 전투를 해왔지만 한쪽을 제외하면 아직도 대면대면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 검을 든 아이가 먼저 말을 거는 경우를 제외하면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잡아먹히지 말고 잘 처신해라. 그래야 그 재미를 내가 오래간만 맛볼 수 있을 테니. 그렇다고 친근해지기 위해 말을 거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분리된 살점들을 보아하니 제법 형태를 갖춰가던 것 같구려. 아, 그건가?
이사가 진행하고 있다던 밀가루 반죽 시험, 인격 실험이요. 다른 평행에 세계에 있을 그 인물의 모습을 데려와 강제로 더 치우는 게지. 이래 인격의 약간 스토리가 살짝 나오네요 여기서. 인물? 하. 그럼 저것도 본래 인간이었나? 그럴 테지. 과거 나의 전문 분야였음에도 이사가 그 실험에서 나를 배제하니 뭘 더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바가 없네. 이제는 거짓밖에 일이요. 뭐가 되었든 식상한 변신 같은 걸 완성에 들이밀지 않았으면 좋겠군. 적어도 진화 개 따위 인간 같지 않은 것들에게 씹어 만들어내는 정도는 되어야 보는 맛이 살 테니까. 개체 수가 많고 가치가 싼 생물에게 더 씌워버릴 수 있다면 병기로도 활용할 수 있겠구려. 이사는 그것을 노리는 건가? 이라더니 제법 머리를 굴리는군. 헛소리였네. 애당초 단순 병력 증강의 용도로 쓰려 한다면 양선대 N사의 갑주나 강화 시술 혹은 의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적어도 그런 모조기 몸 따윈 쓰지 않겠지. 당장 우리를 불러 싸움을 도우라는 것들이 하는 짓을 봐라. 의체를 달고 있는 자들을 죄다 못에 꿰고 있긴 했지. 최근 정도가 더 심해진 것 같구려. 아니 갑자기 못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뭔 얘긴가 싶었는데 N사네요. N사 신구이네. N사 소속이네. 그래? N사가 이제 경의 루슈랑 이제 약간 관계가 있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게 눈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큰 눈이고 그 안에 이제 작은 눈. 이렇게 되어 있네. 나는 이런 경외적인 무기와 의복으로 저열한 것을 아름답게 창작하는 맛들 이곳에 붙어있긴 하다만 식상한 광신도들의 살육에 정신적으로 동참하라 했다면 진짜 경멸스러운 이 건물죄로 패고 떠났겠지. 그대 다소 말투가 권위적으로 변했구려. 웃기는군. 나는 원래 이랬다. 침식은 주의하시게. 남이사. 건조한 대화를 주고받은 사이로 날카로운 경고음이 삑! 하고 울렸어. 67회차 시뮬레이션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번 훈련은 이상, 롤스 2명의 동시 전투로 이러하여 겹치는 시간에 불러내는가. 움직일 시간이니 배면서 말하지. 방송이 짧게 끝나자마자 살덩어리 같은 무언가가 사방에서 투두둑 튀어나왔어. 어떻게 보면 빗담한 찰흙 같기도, 또 어떤 면에서는 녹아내린 사람 같기도 한 그것들은 훈련실 바닥에 내려앉자마자 아이들을 향해 달려나갔어. 잔혹한 결과들이니 그것들을 깊게 들여보진 않은 게 좋을 것 같네. 나의 침식 또한 주의하시길. 이곳의 아군은 그대밖에 없어. 내 결국 그대를 쏘아버릴지도 모르니. 내 놈이? 한 발씩 울려 퍼지는 총성 사이로 황급빛으로 빛나는 검을 든 아이는 날쌔게 움직이며 살덩어리 하나씩 베어내며 말했고, 감히 이 나를 관통할 수 있다면 어디 해보시지. 침식을 주의하라 했을 텐데. 이 모든 시선 속에서 경외받는 나는 독보적이다. 그런 나를 꿰뚫는다면 그 또한 미학.
순간 총을 잡은 아이의 총구가 삑하고 돌더니 그대로 불을 뿜었어. 직선으로 날아간 탄환은 금빛을 입은 아이의 등으로 나아갔지. 하지만 탄환은 그 몸을 꿰뚫지 못했어. 이건 벼랑간 반투명한 누가 검을 든 아이의 이거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벼랑간 반투명한 부가검을 든 아이의 몸을 휩싸면서 탄환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야. 방어막의 일종인가? 그 에고 장비에는 그런 기능도 있었는가? 모른다. 나도 처음 본다. 이런 이유로 함께 훈련하게 한 것인가? 이런 기능이 존재한다는 거 알았으니 됐다. 재미없군. 또 쏴라. 다음엔 탄환 튕겨서 저 새끼를 죽여볼 테니. 이사가 계속해서 장비들의 신기술을 시험해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장비와 동조율이 높아져 벌어지는 것인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사색하는군. 알바냐. 아이는 검을 휘두르며 그렇게 말하고는 총을 놓고 사색하는 아이의 주변을 돌며 달려드는 살덩이를 계속해서 베어냈어.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은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차라리 더 뵐 수 있어서 좋다는 건지 그녀는 군말 없이 검을 계속해서 놀려댔지. 이사의 생각을 파악하기 어렵고요. 예전엔가 칼프 마을이라는 곳으로 간 걸 기억하는가? 꼬챙이에 집착하던 그 자식?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 이사가 뭘 보여주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뛰쳐나갔던가? 에고 장비를 부여받지도 않았던 자가 마치 침식이라도 당한 듯 움직였네. 혹여 이것이 단순히 침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조심해야 할 것일세. 이사는 뭔가 다른 뜻을 가지고 우리를 사역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고. 사람 셋은 합해져 있는 것 같은 커다란 살덩이까지 베어낸 아이는 그 말을 듣곤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크게 코웃음을 쳤어. 하라면 해보라도. 그리고 말했지. 신성한 방식이어야 할 거다. 감히 이 몸을 배신하는데. 어줍잖은 배신이라면 내게 저열한 모습을 보인 대가를 별도로 치러야 할 테니. 강렬한 기대와 경멸감을 담은 눈빛을 빛내며 말이야. 방금 한 꼬챙이에 집착하는 자가 아마 그 쥐는 자 파우스트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방금 나온 캐릭이 내가 알기로는 흉탄 이상이었나? 흉탄 이상 그리고 이제 경외 루슈 그 다음에 근데 엔사 소속이란 거는 지금 알았네. 이런 경우가 그러면은 지어든 자 파우스트의 이제 스토리를 좀 보기는 봐야겠네요. 거기서부터 스토리가 시작인가 보다. 보면 농부 엄지카포 4라고 해야 되나 이게 4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잘 모르겠지만 메르소의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고 있는 대로 다소 번잡한 공간이지만 앉아주기 정하죠. 커다란 가죽 도파가 묵직하게 꺼지는 소리는 기품 있어 보이면서도 숨막히는 위압감을 동시에 내뿜는 적막한 공기. 그리고 그 소리 가운데에는 당연하듯 다리를 꼬아 앉은 아이가 있어. 주변에 널려있는 시체와
곳곳에 꼼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칠해져 있는 빗자국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듯. 난잡하지만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 엄지에게 있어 예절 교육은 중요한. 들은 바가 있으니 그리 어려운 춤도 아니지요. 또 어쩌면 이것이 의도한 연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자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 것 같아. 뭔가 살풍경한 공간이 아무런 구별도 되지 않는다는 듯 그 자는 오히려 슬며시 웃으며 품속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려 건넬 뿐이었어. 나를 독대한다고 하기에 평범한 인물은 아닐 거라 생각은 했다만 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 정도의 위계를 가진 듯하군요. 지금까지의 하대는 사죄드립니다. 아직 불쾌하시다면 원하시는 만큼 엄지의 예에 따라 제 신체를 훼손하겠습니다. 건넨 종이가 명함이었는지 아이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들잡아 멋들어진 금색 명함 케이스에 소중히 집어넣었다. 저야 뭐 어떻게 하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당신에게 곤란한 일이겠죠. 편하실 대로. 하지만 굳은 피가 아닌 갓 솟아오른 피는 옷을 더럽힐 수 있으니 자기 체벌은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위계에 신경 쓰지 않고 배려 깊은 언사와 행동이 인상 깊습니다. 존대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인물이시군요. 무얼? 이제부터 부탁할 일이라면 이런 것도 일은 아니죠. 깊은 감사를 표하는 것 같지만 목소리와 표정, 그 어느 곳에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아이와 항상 차가운 미소만을 표정에 띄우며 의중을 알 수 없는 너그러운 말만 하는 상대방. 기이한 그 공간에서 상대방의 말은 차분한 눈으로 어떤 계획의 설명을 이어갔고 좀처럼 반응이 없던 아이도 이야기의 말미쯤에는 미간이 슬쩍 찌푸려지고 말았지. 무례할 수도 있으나 이곳은 제 집무실이니 이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한 대 태우려 합니다. 괜찮습니까? 상관없죠. 언뜻 스쳐보기만 해도 고군 잎을 뜬 시가인데 향기로웠다면 향기로웠지 나쁜 일도 없을 테니. 그럼 감사히. 두툼한 시가의 끝을 날카로운 커터로 자르고 그 위에 둥근 불꽃이 천천히 피어올랐어. 한숨에 가까운 날숨이 이 아이에게도 쭉 내뱉어진 후 이야기는 이어졌지. 당신의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곧 그 홍원에서 벌어지는 가주 대전에서 사씨 가문의 세가로 활약하기를 바란다는 거군요. 어? 아니 그 홍원군주 그 스토리랑 연결이 된다고? 상대는 소리 없이 끄덕일 뿐이라 아이의 말이 더 이어졌어. 거기에 더해 사씨가에서 가주 선발이 되지 않으면 선발된 가주의 목을 베고 홍원을 혼란 상태로 만들라.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가문의 정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당신은 저희에게 날개 전쟁의 신호탄을 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시건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면 또 어떻나요? 혹시 이 정도의 일은 못할 일이라 하는 건지. 아이는 바로 대답을 하기보다 잠시 텀을 두고 시가를 깊게 빨아들였다. 무언가의 가늠이나 계산이 그 들으심과 내심에 이미 맞춰주겠지. 당신의 위계가 저보다 높다 해서 아무런 말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지에게 못할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발언은 조직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언더보스를 무시하는 처사,
즉시 당신을 체벌하여도 우리의 규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제 이해가 오해였으면 긍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오해이지요. 이번 신경전은 아무래도 아이가 이긴 것 같다. 상대가 처음으로 눈가를 움찔거렸습니다. 우선은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아이가 그 낌새를 놓칠 리가 없지. 시가를 입가에 살짝 깨물어 잡으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벨트에 촘촘히 꽂힌 탄환들을 한 주먹 집어 탁자에 흩어놓았다. 호표탄이라 부릅니다. 도시에서 탄이 비싼 것이야 당연하지만 이것들은 그보다 만만치 않을까. 내 부하들의 추진탄 값도 하나하나가 품이 들 텐데 거기에 나를 날뛰게 할 만한 값까지 먼저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착수하면 탄은 아낌없이 쓰는 편이니 참고를. 4대 가문이라고 불리는 사시가가 설마 죄아를 걱정할 것이다 여기시다니. 그런 걱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시 사람도 아닌데 그런 자금이 융통할 수 있는지를 대한 질문이지. 허허. 명함엔 분명 사시의 이름이 적혀 있을 텐데 말이죠. 하프라는 직함은 그저 앉아서 얻은 것이 아니므로. 뭐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꼭 그 가문이어야만 중대사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닐 테지요. 당신이라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그 겁날 멋진 박도로 탈바꿈했군요. 우일에는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머, 잘 됐군요. 그러면 더 자세한 이야기는 후에 아랫사람을 보내도록 할 테니 우린 이만 일어서도록 할까요? 신경전에선 이긴 건 분명 아이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역전되어 버렸던 걸까? 하긴 당연할지도 모르지. 아이의 속사정까지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 손님이 나간 사무실은 다시 정막을 되찾았다. 그 안에 틀어앉은 아이에게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연기 내뿜는 소리만 잠깐씩 있을 뿐. 천태성도의 출처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소지인가? 아니, 그 정도 위기가 있는 자라면 드물지만 소지의 실마리를 듣고 아는 자일 수도 있겠지. 어떻게 돼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소지하고 있다면 언젠가 낙인이 뜨겁게 달아올 때 자연히 마주하게 되겠지. 소지의 소집이라면 근처 지역에 있는 자를 부를 수밖에 없을 테니 엄지로서도 좋은 일거리고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드물게 죽어온 것 같이 기분이 드는군. 짜그라랑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검에서부터 같은 탄피가 굴러져 떨어져 나왔다. 그리고 조금 시간차를 두고 아이가 바닥에 착지하는 소리가 이어졌지. 호프탄 소모 18발. 아이는 벨트를 쓱 흩으며 무언가를 고민해. 호프탄보다 더 강력한 맹호표탄을 사용할지 고민하는 중인 것이다. 물론 강력하다고 한들 탄 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강력해지는 것은 아니야. 천태성도의 강력함은 검을 휘두르는 특전 순간순간 속에서 언제 폭탄을 사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니까. 바람대라고 했던가? 연망이는 가시감을 지키는 일을 한다면서 그다지 어려운 과제도 아니었다. 아마 아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호표탄 정도만 써도, 그것도 아니라면 검을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굳이 아이는 맹호표탄을 한 달 옆에 탄창에 뚫어 넣었다.
정도의 즐거움만 제공한다면 차라리 검을 휘두르는 행위에 즐거움을 찾아야겠다. 어차피 하늘값을 전부 지원받은 상황에서 좀 더 즐거운 쪽을 선택하겠다는 것 같네. 의뢰주가 가져온 금액이 상당한데 그것 치고는 제법 밋밋할 정도. 가치를 잘못 책정했나? 그것도 아니라면 아이는 중얼거리다 말고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로 시선을 던졌다. 발자국 소리는 한두 명의 소리가 아니었고 아이 역시 분위기로 금방 눈치챌 수 있었지만 진짜 자신을 필요한 했던 건 이 순간 때문이었다는 것. 아, 늦었군. 아이는 알고 있었을까? 권태를 느껴 잠시 놀이를 즐기던 참이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왔던 친구가 사씨 가문의 그거였을 테니까 그러면은 가주 후보 이스마일이랑 연관이 좀 있겠네요. 오, 아니 어디가? 홍원군주랑 연결고리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스마일한테 의뢰를 받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게 이게 이렇게 됐구나. 자, 이제 주요 이야기 한번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잠깐 14에서 55화까지니까 한 21화가 남았으니까요. 잠깐 물 좀 챙기고 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스토리를 쫙쫙 밀고 나 혼자 이런 식으로 스토리 다시 재탕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이게 더 낫겠다 나한테는. 이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 멈춰야 되는지를 이게 기준을 못 잡으니까요. 계속 시간이 늘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자, 4장 스토리 한번 가봅시다.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황금가지가 공명하는 장소에서 가까이 다가갈수록 흩날리는 노란색의 무더기들이 보이는 것 같았다. 공간이 꽃잎들이 일렁이고 있었다. 저 너머에 이상 씨의 자아심도가 있는 거군요. 자, 들어가자. 와, 이곳을 다시 오게 될 줄 진짜 몰랐는데 황금가지라는 것 때문인가? 아니면 네 덕분인 걸까, 이상? 그곳엔 동랑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다. 아늑하네. 여긴 어디였어, 이상씨?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요. 책상 위에는 종이들이 놓아져 있어. 보통 이런 건 우리 같은 손님들을 보고 읽으라고 놓아두는 거지. 이상이 말없이 다발을 집어든다. 조용히 활자로 훑는 표정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언젠가 내가 썼던 편지, 그리고 형식은 극본이구려. 그렇다면 이는 연기자만큼의 수가 배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던 것이겠소. 이거 아무래도 분위기상 우리가 낭독을 해야 할 것 같지? 어쩌면 동백이 올지도 모르겠어, 이상. 만약 동백이 죽기 직전에 이 공간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아무튼 공간의 입구가 열렸다면 말이야. 동백의 의식이 같이 휘말렸을 수도 있겠네, 우리처럼. 동백을 찌른 연유는 무엇이오? 생각보다 너무 미적거리더라고. 뭐 이렇게 끝맺는 말이 필요한 거야? 연유를 말하시오. 아니, 너도 알았잖아, 이상. 그 상태의 동백은 죽음을 바로 맞이할, 그것도 고통스럽게 흐드러져 버릴 상태였다는 걸. 그러니 분노를 머금고서도 내게 뱉어내지 못하는 거잖아. 어차피 거기서 거기였으니. 이번 자아심도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려나 보군요. 자아심도는 누군가의 마음이 구현화된 장소 혹은 형상, 그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는 강력하고 복잡해서 수감자 외 이상씨와 깊이 관련이 된 주위 사람까지 끌어당길 수 있죠. 그래? 그러니까 시덥잖은 이 연기를 할 광대놈들이 여기까지 끌려왔다. 맞지? 추측일 뿐이지만 네, 그럴 것 같네요. 각자의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죠. 못한다면? 자아심도에서 표출하려는 형상이 망가져서 결과적으로는 황금가지로 도달하지 못하겠죠. 원본, 즉 이상씨가 가지고 있는 실제 기억과 최대한 유사하게 흘러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아, 완벽하게 알아들었다고. 그러니까 뭐야? 간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내겐 돌연적으로 혹은 우연적으로 혹은 숙명적으로 함께하게 된 이들이 있었지. 그 말 멋있네. 그러게 왜 문 앞에 얼간이처럼 서 있는 거니? 뭐? 얼간이? 잠깐, 넌 아까 분명... 사람 얼굴을 그렇게 뚫어지게 봐? 죽은 사람 보는 것처럼? 왜? 새삼 멋있어 보이니? 맞아요, 감룡. 촌뜨기같이 굴지 마요. 이름값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새끼가 지금... 뭐야? 그게 아니라 히스클리프 씨, 대본이에요, 대본. 제가 집은 종이에는 그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뭘 그렇게 자기들끼리 속닥거려? 그게 말이야, 동백. 감룡이가 새삼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여기 T사에 모이게 되었는지 회상을 하고 있어서. 아, 괜히 거슬리네. 야, 그 이름 부르지 마라. 좋네요.
감령이도 항상 그렇게 말하곤 했거든요. 자기 본명으로 부르지 말라고. 당신이 말할 순번이요, 상어.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 에스사는 알다시피 많은 것이 망가지고 변하고 있는 격동의 상태였다. 허울 좋은 말만 늘어놓는 윗선의 몽상과들과 부패한 탐관오리들 때문에 민생과 경제는 매일같이 불안정하며 일그러졌고 날개 간의 협약, 취직 그 무엇 하나 보장해주지 못한 채 우리같이 지식을 추구하고 공부하려 하던 연구원들은 간단한 나사못 하나를 구하는 것조차 벅찬 상황이었지. 그때 영지형이 우리를 불러 모았다. 아, 이상과 동백이는 제가 불렀잖아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래, 영지형과 동랑이 우리를 불러 모았다. 제가 말했어요. 티사라는 날개는 한창 눈부신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 기계와 기술의 발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 부품들을 구하는 건 일도 아니며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가 발명을 업으로 삼으며 살아간다 라고. 그래서 뜻이 맞는 자들끼리 함께 그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맨몸으로 도망쳐 건너온 거랍니다. 모두의 바람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지. 비록 그 속의 색은 반납해야 했기에 보이는 눈부심은 없었지만 메르소 혹은 메르소의 입을 빌린 구인의 멤버 누군가의 말대로 이곳의 색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창문 밖에 있는 꽃에도 빛깔을 잃은 채 탁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니 T사에서는 색깔을 가진다는 것이 일종의 특권이에요. 색을 빼앗는다고요? 색깔은 곧 정체성이니까요. 유일성을 빼앗으려면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가진 것 없는 놈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무언가였기라도 하지. 야, 아는 계속 떠들고만 있을 거니? 오늘은 낭수래잖아. 잘 봐. 내가 기깔난 놀이를 만들어 왔으니까. 보렴. 이전보다 잘 터지지 않니? 대체 왜 옛날부터 예 아니라 폭죽에 집착했던 거예요, 동백씨? 여기서는 밤에도 대낮같이 환한 조명들이랑 증기연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이잖아. 고향에서는 별이 진짜 예뻐서 다 같이 하늘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심지어 색마저 없지. 우리가 있던 곳에서는 그나마 꽃의 색이라도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라도 보고 싶어. 이것 봐. 비록 색이 없어도 보이잖아. 불꽃은 참 따뜻한 색깔이라는 거. 아, 부끄럽네. 나는 이렇다 할 기술이 아직 없어. 그걸 그렇게 해맑게 말할 일이니? 길거리에 다친 동물들을 치료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더라고. 고향에 두고 온 누렁이가 생각나서 발걸음을 못 대겠는 거 있지? 너를 엄청 잘 따랐는데 뭐가 좋다고. 어미한테 버려졌으니까 기대어 온 길을 느낄 곳을 찾는 건 생물의 본능이야. 뭐 지금쯤이면 새끼를 뱄으려나? 아마 아닐걸? 수송아지였거든. 어? 아, 또 시작이네. 감룡, 네 외상값 받으려고 술집 주인이 또 찾아온 것 같은데 얼른 나가보지 그래? 뭐야 저 새끼들.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황금가지와 이상씨의 강한 공명으로 인해 K사 연구소 전체가 가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덕분에 저들도 같이 휘말렸지만 이상씨와는 아무 고리가 없죠. 아무런 역할도 부여받지 못한 자들이기에 이곳을 훼손하려 할 거예요. 자아심도가 불안정할수록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곳의 이야기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군요. 누구처럼 꿈을 대면서 종이에 적힌 대본대로 안 읽고 얼빵하게 헛짓거리를 할수록 더 많은 적에게 노려진다는 거잖아요. 이스마일이 뚜둑거리는 소리를 내며 가볍게 몸을 풀기 시작했다. 그러니 일단은 눈앞의 적들에게 집중하죠.
해서 다시 그간 평안하였는지 모르겠소. 바깥으로는 꽃이 피고 드문드문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구려. 꽃향기는 제멋대로 풍겨지나 그들이 한데 섞이면 그건 그것대로 퍽 달큰한 향기가 되어 그대도 맡아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 동백이는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져 보여서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낭수레에서 보여주는 것엔 언제나 웃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보기가 좋네. 우리에겐 못다한 웃음을 기술에서 대신 보여주는 거로 생각해도 되는 걸까? 뭐 자유롭게 생각하던가. 이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네 표정은 항상 종잡을 수 없어. 그래서 늘 의중이 궁금하단 말이야. 지금껏 스쳐간 이들 또한 그대와 같은 물음을 던졌소. 허나 언어로 명료히 내어놓기에 걸맞는 재주도 없었거니와 매끄러이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묵지근하고 어지러워 늘 백지를 건네고야 마는 것이 나의 대답이었지. 알잖소. 아무것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니카. 일단 스토리 한번 계속 쭉 보려고요. 일단 제 진행 사항은 4장은 끝났거든요. 근데 스토리를 안 봤어요. 아직 같이 보려고. 그래서 한번 계속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던 것 같소. 나는 파릇하게 흩날리고 싶었으며 서걱거리는 마음에 씨앗이 박히는 듯한 일렁임을 느끼곤 했지. 아니요, 하이라이트도 다 스킵을 했어요. 제가 그냥 엔딩은 스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는 틀어놓기만 하고 그냥 빨리 그냥 스킵을 해버렸어요. 지금 4장 스토리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처음 보는 거예요. 어때요? 제 연기는 볼만했나요? 영지영은 언제나 다정함이 넘치는 인물이었소. 누군가를 쉽사리 미워하거나 힐난하지 않았지. 그 점이 닮았소. 와우, 야, 스토리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 보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네. 아, 이게 4장이 제가 하다가 말았던 이유가 이 중간중간에 전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엄청 루즈해지더라고요. 나는 스토리를 쫙쫙 빼고 싶은데, 스토리를 계속 보고 싶은데 너무 루즈해져가지고 내일 볼게요 하고 그냥 어제는 그냥 그렇게 끝냈거든요. 지금 다시 36화 진행하도록 할게요. 너희를 부른 건 말이야. 이번에 내가 만든 흥미로운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영지, 이게 뭐야? 덧없이 지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 많지 않아? 맞아, 약간 몰입을 좀 방해하는 느낌이었어. 그래가지고 어제 그냥 이제 방송 끝나고 이 전투로 쫙 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다시 보는, 아마 계속 이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스토리를 제가 먼저 전투 상태는 그냥 쫙쫙 밀어버리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스토리는 방송하면서 같이 보는 걸로. 1장, 2장, 3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렇게 막 몰입을 방해하는 느낌은 좀 안 들었는데 이 4장 마무리에 딱 오니까 여기서 엄청 방해받는 느낌이더라고. 시간도 계속 밀리고 전투 때문에. 나비는 그저 가볍게 날아오르고자 했을 뿐인데 그 죄로 영영 삶을 떠나버려야 되는 건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 싶어서. 설마 죽은 것을 되살린 거야?
그런 기술은 머리에서 조약적으로 금기된. 아니요. 사체는 그대로이나 무언가 더 씌워졌구려. 맞아. 정확히 말하면 유리창이야. 창 안에서 나비는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지. 연못을 건너려다 날개가 젖어버려도, 소나기에 잡혀 가루로 부서져도, 꽃을 찾지 못해 메말라 가더라도 나비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러다 바다까지 건너게 되는 것이겠네요. 그렇게 되면 나비는 바다조차도 무섭지 않게 되는 걸까요? 엄청나네 영지. 이 기술 정도의 수준이라면 활용이 무궁무진하겠어.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시체가 있었다는 거 보니까 그 시체를 비추면서 이 시체가 그 거울을 통해서 이제 그렇지, 이거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품으로 보여주는 거죠. 살아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영지, 정말 이 기술 낭소리만을 위해 만든 거 맞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거 유리창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치유 앰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지 않아요? 치유 앰플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약간 환각제?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환각제라고 하기보다는 치유는 되기는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환각? 약간 마약? 약간 이런 느낌? 그게 무슨 말이야? 각자의 생업에서 일을 마치고 시간을 짬짬이 내어 취미 삼아 만든 기술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감상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구인회가 가지는 낭수로의 의의이자 낭만 아니었어? 그런데 이 기술은 단순히 취미로 만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너 설마 아직 그때 일 때문에... 동백은 그렇게 보는구나. 너의 견해도 궁금한데, 이상? 동랑의 말대로 이건 위대한 첫 발견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오. 허나 유리창의 성애가 낀다면 비친 대상도 똑같이 흐릿하게 보일 것이오. 따라서 유리창의 창살은 더 튼튼하고 반듯하게 만들어져야 할 테요. 이상, 너는 고작 한 번 보았을 뿐인데도 이것의 본질까지 꿰뚫고 있구나. 그런데 나한테는 도무지 방도가 떠오르지 않으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상, 너만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보는 거야. 나의 방식. 맞아. 다음 낭수회 때 말이야. 내가 유리창 같은 가치 있는 기술을 다루어도 괜찮은 것이오. 그게 아니야. 가치가 있기에 제안하는 거지. 오, 예스. 이상한테 떠넘겼구나. 화기애애했네요. 잠깐 동안은 좋았어요. 꼭 여행이라도 온 것처럼.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곳을 찾았다 나오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결국 어디든 간에 사람 사는 곳은 똑같더라고요. 오늘 장에 가서 수상한 걸 보았다. 정말 궁금한데 뭔데 상어? 이 발명품 감룡, 네가 구인회에서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뭔 시장까지 탐방을 돌고 그래? 신뢰와 믿음으로 똘똘 뭉쳤던 우리 구인회 아니었나? 구인회 9구유를 잊었나 보군. 구. 멋지군. 요슈씨, 대본에 없는 말하면 큰일 나요. 알아. 달달 외우게 시켰는데 그걸 까먹겠냐?
구인의 내부로부터 만든 어떠한 기술도 외부에 유통하지 않는다. 특히 돈 냄새에 물들지 않도록. 그런데 엿새 안에 연구실 방세를 내지 않으면 모조리 차압한다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할까?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공장에서 버는 돈으로는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 판인데, 연구를 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빈털터리 몸만 갖고 S사에서 건너온 우리가 대체 뭔 돈을 내서 방세를 내냐고.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에게 과세가 유독 더 부과되는 것도 S사에서 넘어왔다는 딱지 탓이지. 사실상 우리가 정기적으로 낼 수 없는 액수를 그들은 요구하고 있다. 돈은 내가 지불할 수 있어. 그러니 이 일은 그냥 묻어두지 않겠나. 잠깐, 나는 왜 처음 듣는 말이야? 차압이라니. 너도 알고 있었어, 영재? 네 입으로 직접 말해. 흥분한 건 알겠지만 영지 형에게는 말을 가려서 하도록, 동백. 나는 괜찮아, 상어. 동백, 해결되면 바로 말하려고 했어. 구인의 일이라면 제일 먼저 길길이 날뛰는 게 너일 것 같아서. 그리고 이상, 그렇게 해준다니 너무 고맙지만 어떻게 그래? 괜찮소. 쌓아보아야 덧없으니 부디 구인을 위해 써주시오. 응? 잠깐, 이상 씨 그렇게 부자였어요? 자기 대사는 잘 외워야 하지 않겠어요? 또다시 적들이 공격해 올 텐데요. 종이에 뻔히 적힌 것도 제대로 못 읽는 띨빵이가 여기 있었네. 아까 전에 이스마일이 히스클리프한테 꼽줬는데 지금 여기서 히스클리프가 이스마일한테 다시 꼽주고. 와, 차라리 스토리를 이렇게 보는 게 더 집중이 된다. 그 봄날, 나는 조그만 거울을 하나 만들었어. 그걸 연심이라 이름 붙였지. 그리고 수많은 잡음과 훼손을 덜어내다가 우연히 잡힌 신호, 연심 속에서 비로소 그대를 만난 것이오. 아름답고 담담한 나의 왼손잡이를. 반갑소. 나는 이상이라 하지. 이거 참으로 이상한 경험이네. 네가 들고 있는 그 거울은 연심이라 하오. 연심이라. 이것은 무언가를 갈아내고 마음마저도 갈아내어 광을 낸 것이기에. 그렇구나. 모든 이상은 연구의 진심이었나 봐. 그대, 날개가 돋아있구려. 그대가 보기에 내 날개는 어때? 찬란하군. 퍽 따뜻하고도 자유로워 보여. 우리는 서로를 들여다보고 내다보았소. 영지영의 기술에 살짝의 변형만 가한 것뿐이요. 어떠한 가능성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싶었어. 여기서 누워 보는 별은 진정으로 멀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도 있었던 거네. 너 이걸 찾아내느라 그간 안 보였던 거야? 워낙 빵보다 쌀밥을 좋아해서 다시 S사로 돌아가 버린 줄? 그런데 뭐 나쁘지 않네. 동랑, 너 왜 그렇게 웃니? 눈은 엄청 빛나고 있는데 그렇게 표독스럽게 말하니까 재밌잖아. 이상, 이놈한테 시끄럽다고 전해줄래? 얼음 과자 처음 먹어본 어린애 같은 표정이나 감춰줄래? 구보, 너도 뭐라고 좀 말해봐. 구인회에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렇게 우두커니 손님처럼 있어. 이미 모두가 입을 모았는데 무슨 말을 더 하라는 말이오? 깍두기면 깍두기답게 넉살이라도 떨던가. 새초롬 하긴. 그렇구나. 이것이 너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구나. 내가 보는 세상이라. 그거 알아? 모든 기술에는 만든 사람의 낭만과
소망이 숨어 있대. 그걸 찾아내는 것도 구경하는 자들의 묘미야. 알아두면 좋을 거야. 이상. 그래서 자네는 이 기술로 무엇을 해볼 참이야? 무엇을 해본다니? 영지형의 유리창은 벌써부터 세간에 소문이 돌고 있는 모양이야. 다른 둥지의 연구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더군. 참, 이곳을 구경하러 오는 손님은 별로 없었는데 이젠 차례로 줄이라도 서라고 번호표를 뿌려야 할 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네 기술까지 발표한다면? 동랑, 나는 이것을 발표할 생각이 하등 없어. 없다고? 전혀? 그저 우리끼리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으로 간직하면 어떨까 싶소. 그 낭만 봐라. 와, 씨. 이과들이 이렇게 낭만이 있었다고? 야,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상. 너 이제까지 본 것 중에 두 번째로 웃겼어. 첫 번째는 그 있잖아. 누렁이한테 우유 먹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머리를 핥아가지고. 그러게, 나도 동백이가 그렇게 박장대소 한 건 처음 봤어. 그건 이제 묻어두는 편이. 사람의 눈동자는 참으로 반짝거리고 뜨겁소. 사뭇 데일 것만 같아 나는 그것을 불어 비껴보곤 하였지. 하지만 대상을 직선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고깝게 여긴다는 것은 아니오. 바라보지 않아도 스며들 수는 있으니. 그런데 저거 우리가 쓰고 있는 거울이랑 같은 거야? 엄밀하게는 비슷한 것이죠. 림버스 컴퍼니에서는 특수하게 개량된 거울을 사용하고 있어요. 엄청난 걸 발명했었네, 이상씨. 나나 영지영이 한 것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요. T사는 허가 없이 다른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다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세계를 엿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허가받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은 알고 있겠지.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우리끼리 놀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괜찮을 거라고 여겼지. 참으로 아니란 결정이 아닐 수 없었소. 아, 저 거울이 평행세계의 나를 비춰주는 그런 거네요. 이 거울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 인격들 보면은 막 되게 다양한 인격들이 많잖아요. 아, 그거를 이제 T사에서 준 건데, 그거의 이제 초기 버전은 이제 이상이 만든 거지. 오, 개 똑똑하네, 이 사람. 우와, 고요해. 외곽과는 너무 달라. 그러게. 외곽 너머는 이렇게 아름답고 고즈넉한 것들만 존재하는 세계였어? 그래서였나봐. 다들 쉬쉬하면서 입에 담으려 하지도 않던 이유가. 당신 혹시 외곽 너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 이곳에 사는 것 중 어떤 건 간절한 사람에게 소원을 이뤄준대. 들려줄까? 좋아. 네가 해주는 이야기는 언제나 기대돼. 조금만 기다려줄래? 아까 저쪽에서 멋진 걸 봤거든. 아니, 방금 이름 모를 소년 아니었어요? 그 친구가? 이 그림에 그려져 있던 친구가? 아닌가? 우리의 하늘을 올려다보면 보이는 건 탁해진 빛 한 줌뿐이지. 하지만 이곳의 하늘은 우리를 고독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별님들이 보이네. 아, 이 별을 보니까, 아, 지금 우리가 보는 시점이 소년 시점? 아, 그러면 아직 안 나왔네요. 이름 모를 소년 캐릭터가. 이거 그거 아니에요? 동화에서 나왔던 그거네요.
이 별빛들이 이제 비가 내리면서 이 별빛들이 비추는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치유한다는 그 동화가 있었잖아요. 이 별빛이 그 별빛을 통하는 거였네. 그러면 먼 과거의 일인 것 같은데 갑자기 스토리에 이런 게 나온다고? 여기서 보이는 저 도시는 고통과 절망으로 우는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으니 차라리 나도 높고 쓸쓸한 곳에서 사람들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아 설마 이름 모를 소년이 그 치유 앰플에서 이제 눈물 흘리는 그 눈 알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 사람 아니에요? 치유한다는 점에서 눈물이 비처럼 내린다는 그 뜻? 그런가? 설마 이 사람이 침식을 당하거나 아니면 환상체로 억지로 만들어져서 그 치유 앰플을 만드는 원액이 되지 않았을까? 미안, 조금 늦었지? 처음 보는 꽃이 피었는데 향기를 맡으며 같이 들으면 그래, 마침내 소원을 이룬 거야. 오늘부터 밤하늘 귀퉁이에 별이 한 움큼 뜨지 않아도 그 별님들은 지상에서 대신 어둠을 밝히고 있으니 그러니 괜찮을 거야. 아까 그 장면은 뭐였죠? 아주 머나먼 이야기 같았어요. 황금가지가 폭주하면서 자아심도를 생성할 때 불순물이 섞여 들어왔어요. K사의 특이점, 일명 눈물 흘리는 것의 눈물. 그래. 그 영향으로 죽었던 사람들까지 덤벼들고 있잖아. 네, 그것에 대한 녹아내려진 기억인 듯하네요. 그 눈물 흘리는 것의 마음도 이 공명에 녹아든 건가요? 그러면 눈물 흘리는 것도 역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단테, 세상에는 별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요. 아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되네. 그 동백이 죽으면서 거기에 이제 황금가지가 이제 자아심도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게 수감자들이랑 이제 동랑이랑 이런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눈도 있었잖아요. 치유 앰플을 만드는 원본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원액? 원본? 그거에 이제 대한 기억도 같이 들어왔네요. 아 원래 사람이었어? 공간이 바뀌었네요. 여긴 어디였어요? 무슨 소리야, 아는. 우리가 맨날 지나다니던 도로잖아. 네. 이곳은 내 생업의 터전. 그것의 근교야. 밤에는 연구를 하고 낮에는 뭘 했는데? 나는 건축가였어. 예, 그 눈알의 기억도 같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거기에 있었던 생물이 그것도 포함이니까 어떻게 보면 3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태초로 사라졌다 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아예 그 친구의 영향은 아예 이제 없는 거고, 거기에 전부 있었던 자아심도가 펼쳐진 거네요. 오, 건축가라. 분선 일을 했네, 이상씨. 근사하더라. 본래 이 거리에는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어. 동랑님 날 봐줘.
마운틴 듀. 마운틴 듀라고 하니까 진짜 그건 것 같네. 나는 약간 색깔 보고 게토레이 생각했거든요. 마운틴 듀. 와, 씨. 마운틴 듀가 확실하겠다. 삼조가 좀 애가 말투가 좀 싸가지는 없었지만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높았어. 참 안타까운 인물이지.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일장의 유리 정도? 유리. 그리고 세렌느? 세렌느 귀여웠는데 갑자기 퇴장해버리네. 많지는 않지만 드문드문 눈에 밟히는 아이들이 고작 버려진 공 하나로도 그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어. 약간 시대 배경이 약간 그거 같다. 약간 예전에 산업혁명 시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나도 어린이들을 참 좋아하오. 참으로 순수한 생명이 아니오. 하지만 지금은 안 보이네. 어디로 간 걸까? 에피하고 소드. 와, 맞네. 에피하고 소드. 와. 사과와 쌍쌍바. 에피하고 소드가 그렇게 퇴장할 줄이야. 그래서 약간 스토리가 뭐지? 엑스트라 같은 약간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다 퇴장하는 것 같아요. 정을 주면 안 되겠다. 글을 배울 나이가 된 아이들은 여러 공장으로 끌려가오. 그 중에 내가 직접 설계한 공장도 있어. 이상.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일에 최적화가 된 구조였어. 노동자에게 박차를 가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편리했고, 그들의 벌이가 썩 좋았으니 나의 벌이가 퍽 좋았던 것은 무릇 그 때문일 테요. 뭐 그렇다고 네가 그 돈을 보란듯이 펑펑 쓰고 다니진 않았잖아. 구인회를 위해 전부 바쳤지. 기억나세요? 제가 T사에서 직장을 구하고 제일 처음 만든 기술이요. 인식표 말이지? 네, 미아가 된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우습죠. 그걸 쓰면 부모와 감동의 재회를 할 아이들이 늘어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공장에서 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데 쓰더라고요. 심지어 그걸 만든 저도 그 인식표를 차고 일을 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T사에서 이뤄낸 업적은 그런 것이었지. 와, 위치 추적기를 달았어? 도망갈까봐? 그리고 근로시간 뺑기칠까봐. 오, 잔인해. 그래서 나는 거울 기술에 더 매달리게 된 것이요. 순수하게 탐구에만 몰두하고 싶었으므로 아무것도 앗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쯤이야 수탈과 착취를 피하려고 T사에 건너갈 때부터 짐작하고 있지 않았어?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누군가를 대신시켜야 한다는 것쯤은. 그러니 죄책감 가지지 마.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55화까지인데. 아까 34화에서 시작했을 때는 이거 푸분 3주년 방송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되려나 했는데, 빨리빨리 보면은 시간 될지도.
다 못 볼지도? 다음에 봐야 될지도? 꽃은 지고 만물이 바삐 걸음하기 시작하였어. 이곳에 걸음하는 이들의 수도 나날이 늘고 소라는 그들의 곱절만큼 쌓여가는구려. 여기가 무슨 동네 저작거리도 아니고 말이야. 너무 시끄러워. 마을일 때가 딱 적당했어. 우와, 신기한 게 많이 생겼어. 나 여기 있는 발명품 좀 만져봐도 되겠나? 입 좀 닫아줄래? 무섭네. 동백, 너무 그러지 마. 활기차 보이기만 하는데. 누군가는 소란을 소음으로 여겼고 누군가는 난장을 성장으로 여겼지. 나는 여느 때처럼 비껴보았소. 햇볕만이 계속 내리쬐다가도 수일간 장대비만 내릴 때가 있는 것처럼 날씨의 변덕스러움을 헤아리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잔잔해질 날을 기다리며 고기를 내어다 볼 뿐이었지. 오, 커졌구나, 조직이. 커졌어, 조직이. 이번 낭수레에도 영지는 안 왔네. 날개에서 정식 초대를 받았대. 이번만 해도 2번째랬나? 어느 날개였는지는 모르는 건가요? 그건 아무도 모르던데. 왜 못마땅해 하는 거야? 같이 가자는 영지 형의 제안을 한사코 거절한 건 너였잖아, 동백. 꼭 9이라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 8이 되면 어떻고 5이 되면 또 어때? 있잖아, 동랑 씨는 언제까지 그 동물병원 놀이나 할 셈이야? 영지님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라길래 기껏 바쁜 일정 다 빼고 왔더니 웬 어린아이 장난감 같은 것밖에 안 보이잖아? 오, 누린, 오랜만이야. 고향 동지를 여기서 다시 보게 되어 반갑군. 우리보다 나중에 티사로 왔던데 적응은 우리보다 더 빨랐던 모양이야. 그런데 어린아이 장난감 같다는 말은 좀 섭섭한데? 동물도 사람이랑 똑같이 아픔을 느낀다는 걸 너도 안다면 그런 말은 함부로 못할걸? 뭐 걔네들이 동랑 씨한테 돈이라도 물어오면서 은혜를 갚는다면 그때 취소해줄게. 느린, 이곳을 천박하게 기술이나 사고 파는 경매장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몇 달 전만 해도 이 시대에 무슨 낭소래냐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주제에 뭐든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기웃거리는 거 아니야? 동백, 너 감싸주는 거 아니야? 저 자식이 너무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넌 왜 그렇게 동물들이 치료하는 것에 열심인 거니?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뭐 해먹고 사려고? 잔소리가 심하네. 뭐 닭집이나 할까? 뭐? 자, 들어봐. 달개 날개를 엄청 많이 만든 다음에 아무 아픔도 못 느낄 방법으로 날개를 잘라내는 거야. 나는 것은 날개 한 쌍만이면 충분하니까. 그러면 사람은 고기를 먹어서 좋고 닭은 아무것도 잃지 않아서 좋은 거지. 참나. 치킨의 이름은 무엇이오? 글쎄, 통통치킨 어때? 동랑, 너는 어디 가서 장면 같은 건 절대 하지 마. 알았니? 그때 희미하지만 소리가 들렸던 것 같소. 균열의 소리였소. 고작 작은 균열 하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겨버렸던 이유는 어쩌면 못 들은 척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비스듬히 바라보다 스며들면 그만일 것이라는 게 아니람이었다는 생각을 이제야 하게 되어. 그거 알아? 동백? 네 말도 내게는 딱히 위로가 되지 않았어. 오히려 누린의 말이 내게 큰 깨달음을 주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당장 쓰이지 않는 기술이라면 결국 누구도 거들떠봐주지 않는구나 라고. 와, 여기서 마인드가 바뀌는구나. 오. 아름답지만 어딘가 슬픈 이야기지? 만약 모든 이야기가 다 행복하기만 하다면 하늘에는 더 이상 별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별을 낳는 건 고독과 어둠이니까. 그게 당신이 내 이야기를 사랑하는 이유기도 했고. 나는 더 많은 세상에 대해 들려줄 테니 대신해서 울어줘. 나와 나머지의 목까지. 설마 목을 보관한 거야? 설마. 이건 개념 소각기 아닌가요? 왜 이곳에 소각기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5인 이상의 기술 발명을 위한 민간 집합을 하려면 T사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공문이 내려왔다. 기술도 마찬가지다. T사 기술청에 허가받지 않은 기술은 모조리 압수당하겠지. 그리고 기술청에 등록되든 빼앗기든 결국 어떻게든 우린 누구도 원치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겠지. 그러니 그 전에 우리 손으로 없애는 것이다. 아니, 이제 와서요? 혹시 우리 구인의 모임 때문에... 아니, 그 유리창 때문에? 잠깐. 숨어서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상이 함정이잖아. 혹시 모르잖아. T사가 허가를 해줄지도. 어리석은 질문이군. 구인회가 만들어진 목적을 잊었나? 우리는 순수한 탐구를 위해 모였다. 하찮은 날개에 노새 따위가 되려는 게 아니라 고향까지 등지고 온 우리가 고작 T사를 위해 지식을 넘기자는 건가? 이제 와서? 넓게 보자고. 넘겨받는 건 T사가 아니라 도시라고 생각되지 않아? 기술은 남들을 위해 쓰여야 비로소 가치가 생겨. 그 전까지는 그냥 장난감일 뿐이고. 내가 만든 이 치료 기술 하나면 최소한 이 도시에 몇백 명은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실체도 없는 구인회라는 허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버려야 할까? 동랑, 네가 도시의 모든 사람을 구할 작정이 아니면 어설픈 시도는 그만둬. 고작 이런 기술로 전부를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진작에 모든 걸 바쳤겠지. 하지만 그런다고 바뀌겠니? 여전히 구리고 엉망일걸. 그러게,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딴 게 다 뭐라고. 와, 소각기 진짜 잘 탄다. 이걸 만든 사람도 우리처럼 순수한 탐구만을 위했던 연구원이었을까? 동랑, 그대 정말 괜찮은 것이오. 아, 이것 봐, 이상. 우연히 뒷골목에서 신기한 물건을 얻었어. K사라는 다른 날개에서 요새 생산하고 있는 물건이래. 액체처럼 보일 정도로 작은 나노로봇의 군집이라는데, 이걸 주사하면 아무리 으깨지고 다치고 뼈가 부러지고 헤쳐지고 도륙나고 토막나도 금방 다시 재생돼. 대단하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까지 도달하면 아무 고통도 안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다쳐도 괜찮은 거였어. 나 혼자 무언가를 치료하려 고생하거나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었던 거지. 정말 멍청했다. 그렇지? 동랑, 아홉의 안에는 시들미 있었어. 지난 날처럼 순수와 감탄에 젖은 얼굴로 연구를 하는 이들은 이미 봉우리를 움츠렸고 맞받고
낯선 소리들이 대신 들어차기 시작했지. 일정한 발소리, 신분을 확인하는 태엽 소리, 묵직하고 낮은 목소리. 왜 구인의 위치를 발각시켰지 않은?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기술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S사로 강제 송환이 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 혼자 혀라도 깨물고 죽었어야지. 이 자들이 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기술을 내놓지 못한 게 왜 죄가 된다는 거죠? 내 기술에는 가치가 없다면서 당신 입으로 말한 거잖아. 영지, 도와줘. 끌려가고 싶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하나야. 내가 돌아가면 다 끝날 일이야. 유리를 내어주면. 네가 잡혀 들어가면 구인해도 끝장나. 유리 기술이 저들 손에 어떻게 놀아날지 알고? 절규하는 목소리가 공간을 맴돌아도 변하는 건 없었어. 그렇게 기술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자와 내 차례가 올 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다신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담담하게 끌려가는 자와 숨어 지내는 것도 이제 심심해졌어. 나만의 길을 걷기로 했으니까 되도록이면 다시는 보지 말자고. 직접 자기 발로 나가는 자도 있었고. 바다를 닮은 아이를 만났어요. 유리와도 거울과도 같지 않지만 전 바다의 물결과 파도에 비친 것들이 좋아요. 수심을 알 길이 없으니 따라가기로 했답니다.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영영 행방불명이 된 자도 있었지. 그렇게 겨울이 오고 있었어. 괴로운 경험이었어요. 마치 정말로 구인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억에 동화되는 것이니까요. 발자취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저마다 지키고 싶었던 시간이 달랐던 모양이요. 누군가는 이대로 멈춰 있길 바랬고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가길 바랬지. 나는 허가받지 않은 기술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영지에게는 미리 피신하라고 서신을 보내놓았어. 저놈들이 가져가기 전에 지하실에 유리와 거울을 숨겨놓아야 해. 나랑 동랑이 옮기고 있을 테니까 남은 사람들이 문을 막고 있어. 안 돼, 구인해. 구인회 주도자 영지와 유리 기술은 어디 있지? 이것은 너희가 잘못 보낸 시간에 대한 대가다. 지하실을 열어라. 지하실의 존재까지? 우리 중 하나가 배신을 했어. 어제 모습을 감춘 감룡, 그놈 짓인가?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 동백. 어서 도망쳐야 해. 너희들 마지막으로 기깔나는 불꽃놀이 한번 보지 않을래? 불꽃도 멀리서 보면 꽤 예쁜 꽃이거든. 동백, 설마 이곳을? 마지막으로 물을게. 너희들 중에는 정말 배신자가 없는 거지? 여부가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군. 나야, 동백. 내가 구인회를 팔아넘겼어. 마지막으로 남은 시야는 폭발음과 함께 반쯤 불타가는 동백의 얼굴. 그리고 어떠한 색도 없이 불타오르는 우리의 구인회였어. 아니지, 동랑. 그들은 동백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았어. 동백은 쭉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중 누군가를 의심하며 살아온 것이지. 사실 나였어, 동백. 그날
밀고 앉아 말이야. 역시 변절자 새끼! 그래서 죽어가던 동백의 눈이 분노로 물들고 여린 이고는 깨어지고 좌절하여 꽃잎으로 꺾이고 흩어진 것이군. 그거 알아, 이상? 대문 앞에 째깍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있다면 그건 집안에 T사 기술청 직원들이 들어와 있다는 소리야. 우리 중 대부분이 그들의 방문을 받았을걸. 잊을 수 없는 경험이지. 하지만 넌 몰랐을 테야. 수준 높은 건축가님께서는 T사의 혜택을 받고 있었을 테니까. 대개 첫 번째 방문은 갑작스럽고 고요해. 예상치 못하게 등장해서 대부분은 당황하지만 아직은 마음속에 구인에 대한 자부심과 신념이 남아있어. 그들도 그걸 알아.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공포를 각인시켰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지. 두 번째 방문부터는 상황이 달라지지. 그들은 내 시간이 어디서 흘러왔고 어디로 나아갈지 알고 있거든. 내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쥐고 있어. 내 약점과 욕망의 형태가 고스란히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지. 너라면 어땠을까? 나랑은 다른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 유기체. 그중 특히 동물 재생 치료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다. 최근 우리와 협업을 맺고 있는 K사에 대해 알고 있나? 부상하고 있는 날개 중 하나로 에메랄드 빛으로 가득 찬 도시지. 그곳에서 네 기술에 관해 관심이 있을 것 같다고. 알다시피 이런 기회가 모두에게 오는 건 아니지. 그리하여 동랑, 그대는 마침내 소원을 이뤘소. 안 그래도 동랑이 이 사용되지 않은 연구와 기술은 의미가 없다 이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T사에서 아예 치료 기술, 동랑이 가지고 있는 치료 기술 자체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혹했네. 구인 후의 폭발은 모든 것을 산산이 조각내었고 나의 모든 것 역시 멈추게 만들었소. 멈춘다는 것은 관심의 정지, 무관심을 의미하오. 즉, 이대로 풍화되어 가며 짓밟혀져도 상관없어졌다는 뜻이오. 하지만 그때 내 팔을 낚아챈 자가 있었소. 그대로 가만히 T사 기술청 직원들에게 끌려가겠다고? 자네 같은 자가 드디어 미친 것이오. 이상, 자네는 나와 함께 가야 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나는 그가 T사 기술청 직원들에게 잡히라 했어도 끄덕였을 것이고, 거울 기술을 모조리 개념 소각기에 넣으라 해도 그리했을 것이며, 그 자리에서 가만히 모른 척 숨어 있으라고 했어도 뜻대로 했을 것이요. 9 중 몇이 살아남아 도망쳤는지 나는 모르겠소. 부인애가 사라지니까 이상도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다 없어진 거구나. 얘는, 이 사람은 또 뭐야?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 나는 당신의 눈물로 다가오는 세월까지 피해가고 싶지 않아. 그 눈물은 더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게 맞으니까 잊지 마.
당신은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이름 모를 별이야. 스테파네트 씨가 별세하였고 저희 케이사는 그분의 숭고한 유죄를 받들며 유감을 표하고자. 뭘 또 그렇게 돌려 말하실까?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잖아요. 우리 중 누가 그 다음 대표 자리에 앉을 것인가? 뭐 대표 자리에 앉는 법은 간단하지 않겠어요? 누가 얼마나 이 날개와 둥지에 기여하고 부흥시켰는가? 저는 스테파네트님이 노쇠로 인해 제대로 말씀하기 힘겨워할 때부터 대신 눈물을 뽑아냈습니다. 그 마음이 아릿하고 따뜻한 이야기. 동화책을 산 다음에 부하들을 시켜서 읽어주기만 하는 게 당신 역할 아니요. 점점 눈물의 양도 줄어가고 있더만. 말 다 했습니까? 잠깐.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 성격을 알면서 그딴 식으로 짓거리셨나요? 이사들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 전에 일단 당신은 끝장내주겠어. 우리 스테파네트님 마지막까지 한없이 상냥하셨군요. 눈물을 꼭 고귀하게 흘려야 한다는 법은 없었던 거였잖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찾은 것 같아요. 대표의 자리에 앉는 방법은 참 간단해요. K사의 부흥. 이제 남은 건 이사들의 투표뿐이네요. 멈추시오! 모두를 위해 누군가는 절망만을 보며 갇혀 살아야 한다는 건 저들에겐 닿지 않을 거예요. 이건 이상시가 아닌 눈물에 관한 장면의 파편이니까. 아,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 특이점 하나로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어요. 마치 오래전 이루지 못했던 제 꿈을 누군가 대신 이뤄주는 것 같았죠. 만일 저 통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저였다면 저는 감사해 하면서 제 모든 걸 바쳤을 거예요. 남김없이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저것을 보며 감사해 하고 존중해 하는 것뿐이에요. 마치 고향의 별을 보는 것처럼. 저기서 이제 발견을 했구나. 이제 고통스러운 거를 보면 이제 눈물을 흘리게끔. 잠시만요. 지금 3주년 방송이 지금 얼마 안 남아가지고 딱 7시에 시작하려나 보네. 자, 7시 되기 전까지는 한번 이거 쭉 보고 있을게요. 일단 대기만 하고 있을게요, 저는. 근데 이거 방송해도 되나?
일단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기하면서. 방송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아, 같이 보기가 가능한가 보네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긴 침묵이 세월을 덮었소. 그동안 내 모든 시간은 덤이었네. 사방이 하얗게 칠해진 사각형 안에서 유일한 방문자는 딱 둘이었어. 보태 말하자면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에 방문하는 자와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 안에 방문한 자. 여기서 마음껏 연구해보도록 해. 자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거울 기술을 말이야. 매일 식사와 영양제 챙겨 먹는 거 잊지 말고. 더 이상 거울을 보며 즐거워할 이들은 없었고, 더 이상 놀이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거울을 붙잡고 있었던 연유는 요새는 구보와도 말을 안 하더군. 하루 종일 거울만 붙들고 있던데 네 등만 말없이 쳐다보다 나갔어. 표정이 안 좋던데. 상관없어. 나는 그대와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편이 더 나으니 내가 등을 돌리면 자네도 같이 등을 돌려주지 않는가. 이상 구보는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어. 알고 있지? 구보가 막바지에 남아 구인회에 합류한 것도 네 영향이 제일 클걸? 그렇지 않소. 구보가 제일 아끼는 자는 자기 자신이요. 자신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것을 찾던 중 마침 눈에 띈 것이 나인 것이지. 그럼 드러나게 해주면 되지. 그의 옆에만 있다면 너도 빛날 수 있잖아. 지금은 엔사의 이사가 너와 구보, 아세아를 데리고 새로운 구인을 만들고 있던데. 뿌리부터 달라진 그 집단을 나는 구인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 이름을 빌려간 것뿐. 언젠간 돌려줘야 할 날이 올 것이오. 밖은 어떻소? 그대는 날개가 있으니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소? 들리십니까? 오, 시작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